마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완전히 잊어버려서 동네 파출소에 도움을 요청하셨던 78세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와 불안한 눈빛에서 깊은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전할 소식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약이나 고가의 치료 없이도 평범한 일상 속 습관만 바꿔도 치매 발병 위험을 57%나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건 엄연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라면 끓이는 것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6가지 습관만 꾸준히 지키면 10명 중 6명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분당 서울대병원 치매센터에서 진행한 장기 추적 조사에서 이런 생활 방식을 실천한 어르신들의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31%나 올라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손자, 손녀 이름을 헷갈려 하시던 분이 모든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요. 전화번호를 수첩에서 찾아봐야만 했던 분이 필요한 순간 바로바로 떠올리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에 소파에 15분 정도 누워 계시는 게 뇌 건강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을 밥 먹고 바로 눕지 말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셨을 텐데요. 최신 의학 연구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TV 광고 문구를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습관이 치매 위험을 18%나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왜 자꾸 광고를 따라하세요? 라고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은 그 순간 치매와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과 부산, 대구 지역 어르신 2,453명을 5년 동안 관찰한 대규모 연구를 통해 밝혀진 전문가들도 깜짝 놀란 치매 예방 습관 6가지를 전부 공개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할 3분 기적 루틴은 경기도의 한 요양시설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서 참여하신 어르신 87%가 일상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제는 너무 늦었어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83세의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지만 1년 만에 혼자서 시장 보러 다니실 수 있게 된 김옥분 할머니의 감동적인 회복 이야기를 곧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스불 끄는 걸 잊어서 냄비를 태우신 적 있으신가요? 약 드시는 시간을 자꾸만 놓치시나요? 어제 시청한 드라마 줄거리가 오늘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치매의 초기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한 해결책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기억력 변화나 가족 중에 치매로 힘들어하신 경험을 남겨주시면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 개인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천 분의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온 박성현 박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처럼 똑바로 자면 10년 뒤 당신의 뇌의 치매 씨앗이 자랍니다. 많은 분들이 바른 자세로 자면 건강하다고 믿지만 과학은 정반대의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연구한 결과 잘 때 자세 하나만 바꿔도 뇌 속 노폐물의 30%가 더 빠르게 배출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자세 하나가 왜 뇌를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뇌가 다시 젊어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머리가 무겁게 깨어나시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이금수님은 늘 천장을 보고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머리가 맑지 않고 아침엔 손끝이 저리다며 걱정을 많이 하셨죠. 병원에선 나이 탓입니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 하나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3주 동안 유지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기억이 또렷해졌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뻐근한 느낌이 사라졌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던 증상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2주째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해야 하지 생각할 때 전날 계획했던 일들이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대요. 3주가 지났을 때쯤엔 손끝 저림 증상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오늘 밤부터 자세를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뇌 건강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금수님처럼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왜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떤 자세가 뇌를 깨끗하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하시는 자세부터 말씀드릴게요.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뇌척수에게 순환이 방해받아 뇌 속 노폐물이 정체됩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는데요. 똑바로 누우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뇌척수액이라는 건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맑은 액체인데 이게 순환하면서 낮 동안 쌓인 찌꺼기들을 쓸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똑바로 누우면 중력의 영향으로 이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요. 마치 하수구가 막힌 것처럼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뇌 속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정자세 수면은 뇌 청소 효율이 약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3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나요? 하루 8시간 자는 동안 청소해야 할 노폐물의 3분의 1이 그대로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71세 이금수님도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다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셨죠. 처음엔 물건 둔 곳을 자주 잊으시더니 나중엔 어제 저녁 메뉴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하셨어요.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참을 서 계시기도 하고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가 다른 손주 이름이 먼저 나와서 당황하신 적도 여러 번 있으셨대요. 그래서 베개 높이를 낮추고 옆으로 눕는 연습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어색하실 수 있으니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평생 똑바로 주무셨는데 갑자기 옆으로 누우라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일주일은 옆으로 누워서 10분만 있다가 편한 자세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 주에는 20분, 그 다음 주에는 30분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다만 심한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다면 바로 자세를 고정하지 말고 천천히 전환해야 합니다. 급하게 바꾸면 오히려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수면 무호흡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숨쉬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그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게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예요. 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세는 간과 위를 압박해서 소화와 혈류가 저하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 배치상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기 쉽고 간에도 부담이 가거든요.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인데
오른쪽 갈비뼈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이 무거운 간이 다른 장기들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위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입구는 오른쪽에 있고 출구는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산이 입구 쪽으로 몰려서 식도로 역류하기 쉬워집니다. 로체스터대 의과대학은 오른쪽 수면이 숙면 시간을 15% 줄인다고 보고했어요. 잠을 자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겉으로는 8시간을 잤지만 실제 깊은 수면 시간은 7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68세 박동수님은 오른쪽 자세에서 자주 속쓰림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밤중에 가슴이 답답하고 신트림이 올라와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대요. 새벽 2시쯤 되면 어김없이 속이 쓰려서 깨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어서 아침까지 뒤척이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고 온몸이 무겁고 피곤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워 자며 복부를 편하게 유지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의 형태상 소화가 더 잘 되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심장은 왼쪽 가슴에 있잖아요.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혈액이 온몸으로 퍼지기가 더 쉬워져요. 특히 식사 후 3시간 이내엔 눕지 마세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우면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서 식도 점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면 식도암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혹시 밤마다 속이 더부룩해 잠 설치신 적 있나요? 세 번째로 엎드려 자는 자세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자세는 목과 척수의 압박이 가해져 뇌혈류가 떨어지거든요. 엎드려 자면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야 하잖아요. 그러면 목뼈가 삐틀리면서 뇌로 가는 혈관이 눌리게 됩니다. 목에는 경동맥이라는 굵은 혈관이 지나가는데 이게 뇌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예요. 고개를 한쪽으로 삐틀면 이 혈관이 눌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이 자세가 혈류 순환을 방해해 산소 공급이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쓰는 장기인데 산소 공급이 줄면 세포 손상이 빨라집니다. 뇌 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뇌 세포를 보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65세 김영자님은 아침마다 어깨 결림과 두통을 호소하셨어요. 일어나자마자 목이 뻐근하고 관자놀이가 지끈거려서 진통제를 달고 사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진통제 찾는 일이었대요. 그런데 진통제를 먹어도 한두 시간 지나면 또 아프고 그러면 또 약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진통제를 서너 알씩 드셨다고 합니다. 뒷목을 편하게 해주는 낮은 베개로 교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에 부담이 더 가니까 5cm 정도의 낮은 베개가 좋아요. 손바닥 하나 정도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밀 베개나 기억력 베개 중에서 낮은 것으로 고르시면 좋아요. 장시간 엎드림은 척추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엎드려 자면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면서 디스크에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혹시 자고 일어나면 뒷목이 뻐근하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자세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습관인데요. 잠들기 직전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요즘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스마트폰 보기라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카톡도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 푸른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깊은 잠을 방해해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분비되면서 우리를 잠들게 만듭니다. 저녁 8시쯤부터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블루라이트를 쏘이면 뇌가 낮이라고 착각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멈춰버려요. 우리 눈에 있는 시신경이 푸른빛을 감지하면 뇌에 지금은 대낮이다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뇌가 아직 잘 시간이 아니구나 하고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한국수면학회 연구에 따르면 블루라이트 노출 시 숙면 단계 진입이 평균 45분 늦어졌다고 합니다. 45분이면 정말 큰 시간이에요. 하루 수면 시간이 7시간이라면 거의 10%를 날리는 셈이죠. 10%면 한 달이면 3일치 수면을 못 자는 것과 같아요. 63세 조은희님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일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고 하셨어요. 원래는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 가고 다시 잠들기 힘들었는데 스마트폰을 안 보니까 한 번에 푹 자게 되더래요. 새벽 3시쯤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다시 잠드는데 1시간씩 걸리곤 했는데 이제는 화장실 다녀와서 5분 안에 다시 잠든대요. 취침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침실 불도 오렌지빛 조명으로 바꾸시면 더 좋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빛보다는 백열등이나 스탠드의 따뜻한 빛이 수면에 훨씬 도움이 돼요. 대신 차분한 음악이나 독서를 권장합니다. 종이책으로 가벼운 에세이 같은 거 읽으시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집중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글자를 따라가다 보면 눈이 저절로 감기거든요. 명상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 빗소리 같은 걸 작게 틀어놓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은 자기 전 핸드폰 몇 분 보시나요? 5번째로 늦은 식사 후 바로 눕기도 정말 위험합니다. 소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뇌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몸은 잠잘 때 소화에 에너지를 쓰면 뇌 청소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집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소화도 하고 뇌 청소도 하고 둘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 위장에 남아 있으면 글림프계라는 뇌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요. 글림프계는 밤에만 작동하는 특별한 시스템인데 뇌 속 노폐물을 뇌척수액에 실어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3시간 이내에 눕는 사람은 수면 질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자도 실제로 휴식하는 시간은 절반밖에 안 되는 셈이죠. 70세 홍미숙님은 저녁을 일찍 먹고 눕는 시간을 조절하며 숙면을 되찾으셨어요. 원래는 저녁 8시에 드시고 9시쯤 눕곤 하셨는데 저녁을 6시로 당기고 10시에 주무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기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잠자기 3시간 전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보세요. 물은 소화를 돕고 체온을 살짝 올려서 이후에 체온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졸음이 오게끔 설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지면서 잠이 잘 오는 겁니다. 과일이나 카페인 음료는 피하셔야 해요. 과일에 든 당분이 혈당을 올려서 각성 상태를 만들고 카페인은 말할 것도 없죠. 카페인은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저녁 6시에 커피를 마시면 자정이 넘어서야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혹시 저녁을 늦게 먹는 습관 아직도 유지 중이신가요? 이제 이렇게 뇌를 막는 습관들을 알았으니 다음 장에서는 뇌를 맑게 만드는 자세와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뇌 청소 효율을 높이는 황금 루틴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이 자세가 뇌척수액의 순환이 가장 활발해지는 자세거든요. 뇌척수액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맑은 액체인데요. 이게 순환하면서 뇌 속 노폐물을 쓸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뇌 활동을 하면서 생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 타우 단백질 같은 찌꺼기들이 쌓이는데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왼쪽으로 누우면 중력의 영향으로 이 순환이 가장 원활해져요. 뇌 속 찌꺼기들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활짝 열리는 거죠. 수면 무호흡이 심한 경우에는 베개 각도를 약간 높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도가 좁아지는 걸 막아주거든요.
완전히 누운 자세보다는 상체를 15도에서 30도 정도 높이면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바디 필로우를 등 뒤에 두어 자세를 고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엔 옆으로 자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뒤로 돌아 누우실 수 있으니까 등 뒤에 쿠션이나 긴 베개를 대두시면 자세가 유지됩니다. 시중에 팔리는 바디 필로우를 사셔도 되고 없으시면 이불을 돌돌 말아서 등 뒤에 두셔도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누워 주무실 준비 되셨나요? 두 번째로 숙면을 돕는 음식 섭취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그네슘, 멜라토닌, 트립토판이 뇌 청소를 촉진하거든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의 300가지 이상의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영양소인데 특히 수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아까 말씀드린 수면 호르몬이고 트립토판은 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몸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이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음식을 자기 전에 조금 드시면 숙면에 큰 도움이 돼요. 다만 과식은 숙면을 방해하므로 정량만 드셔야 해요. 배가 너무 부르면 소화하느라 뇌 청소를 못하니까요.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는 데 집중하면 뇌로 가는 혈액과 에너지가 줄어들거든요. 잠들기 1시간 전 호두 3알, 타트 체리 주스 반 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권합니다. 호두에는 마그네슘과 오메가3가 풍부하고 타트 체리는 천연 멜라토닌이 많이 들어있어요. 일반 체리보다 타트 체리에 멜라토닌이 6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따뜻한 우유는 트립토판의 보고죠. 우유 한 잔에 트립토판이 10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 조합이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호두의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타트 체리의 항산화 성분은 염증을 줄여주고 우유의 칼슘은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오늘 밤 어떤 음식으로 잠을 준비하실 건가요? 세 번째는 저녁 식사 시간 조정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글림프계가 가장 활발히 작동하거든요. 글림프계는 우리 뇌의 하수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낮에 활동하면서 생긴 찌꺼기들을 밤에 쓸어내는 건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소화에 에너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가 어느 정도 비어 있는 상태가 좋아요. 완전히 굶을 필요는 없고 소화가 거의 끝난 상태면 충분합니다. 배가 고프면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로 대체하세요. 찬물은 체온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각성 효과가 있으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아요.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드시기 좋습니다. 취침 3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6시에 저녁 드시고 9시에 주무신다면 딱 맞죠. 처음엔 배고파서 힘드실 수 있는데 일주일만 버티시면 몸이 적응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뛰어나거든요. 3일째쯤부터는 배고픔이 덜하고 일주일 지나면 오히려 저녁을 일찍 먹는 게 더 편하게 느껴져요. 여러분은 저녁 몇 시에 드시나요? 네 번째로 스마트폰 사용 제한도 꼭 지키셔야 해요. 수면 1시간 전 빛 자극을 줄이면 멜라토닌 분비가 2배 증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루라이트가 정말 문제거든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서랍 안에 넣어두세요. 보이는 곳에 두면 자꾸 손이 갑니다. 알람이 울리거나 카톡이 오면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알림을 보고 그러다 보면 30분이 훌쩍 지나가요. 방 불빛도 너무 밝지 않게 조절하시고요. 형광등 대신 은은한 스탠드 조명을 켜시면 좋아요. 천장의 밝은 불보다는 간접 조명이 수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조명 색깔도 차가운 흰색보다는 따뜻한 오렌지색이 좋아요. 요즘은 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전구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기 전엔 휴대폰 대신 책을 한 장 읽어보세요. 무거운 책 말고 가벼운 에세이나 시집 같은 거요. 집중해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깁니다. 활자를 보면 눈이 피로해지면서 졸음이 오거든요. 오늘 밤부터 스마트폰 대신 뇌를 쉬게 해줄 시간을 만들어 보실래요? 5번째로 수면 전 마음 이완이 정말 중요합니다. 긴장된 뇌는 청소 시스템의 흐름을 막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으면 글림프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코르티솔은 우리 몸을 각성 상태로 만드는 호르몬인데 이게 높으면 잠이 안 오는 건 물론이고 잠을 자도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집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더 많은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냥 생각이 흘러가게 두세요. 구름이 지나가듯이 생각도 그냥 지나가게 놔두는 거예요. 5분간 복식 호흡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내쉬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5번만 반복해도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몸이 이완됩니다. 혈압도 내려가고 근육의 긴장도 풀려요. 명상 앱을 쓰시는 것도 좋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셔도 좋아요. 모차르트나 쇼팽의 느린 곡들이 특히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빗소리나 파도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효과적이에요. 지금 머리를 쉬게 해주는 시간 갖고 계신가요? 이 루틴을 하루만 지켜도 아침에 머리가 달라질 겁니다. 개운하게 일어나서 오늘 하루 뭘 할까 설레는 기분 다시 느끼실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은 그 느낌 오랜만에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똑바로 눕는 습관, 늦은 식사, 스마트폰 자극은 뇌 속 노폐물을 쌓이게 만듭니다. 이 습관들은 뇌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독약이에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10년, 20년 쌓이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의 차이는 미미해 보이지만 이게 수천 일, 수만 일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반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 숙면을 돕는 음식, 조용한 잠자리는 뇌를 맑게 만듭니다. 매일 밤 뇌를 청소해 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잘못된 자세는 뇌에 찌꺼기를 남기지만 올바른 자세는 뇌를 매일 청소합니다. 청소하지 않은 방이 지저분해지듯 청소하지 않은 뇌는 병들어갑니다. 먼지가 쌓이고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나듯이 뇌 속 노폐물도 쌓이고 쌓여서 결국 뇌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반대로 매일 청소하는 뇌는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합니다. 80세, 90세가 되어도 정정한 정신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좋은 수면 습관을 평생 유지하신 겁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 오늘 밤부터 왼쪽으로 누워 주무세요. 이 작은 변화가 10년 뒤 당신의 기억을 지켜줍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밤의 선택이 10년 뒤 당신의 뇌를 결정합니다. 오늘 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 내일 밤도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 이게 365일 쌓이면 당신의 뇌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밤에 뇌를 젊게 만드는 단 하나의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전 5분만 투자하면 뇌 나이를 10년 젊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에요.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고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되는 한 줄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주무시나요? 오늘 밤부터 바꿔보실 건가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